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스택 오버플로우의 블로그 같은 게 있어요. 스택 오버플로우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는데 이 글 되게 좋아가지고 제가 저희 회사의 직원분에게 뿌렸었거든요. 어떻게 뿌렸냐? 이렇게 좋다. 이 내용 좋은데 내용 좋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꾸려가지고 올려놨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우리 회사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널리 알리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에 한번 이거를 번역해서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 인데 번역을 직접 안 할 겁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한국어로 번역 누르면은 크롬에서 한국어 번역을 시켜준다. 자, 뭐 하는 글이냐면요, 심리적 안전. 여기 영어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어디 써있어, 사이 에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 맞죠? 사이콜로지컬 심리적 안정이 그 팀의 조직의 높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글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마음이 안정적이어야지 직원들이 일을 잘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되게 그럴싸하죠. 우리 이거 전체 다 읽어볼 건 아니고요, 빠르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봅시다. 큰 출시 뭔가 아니면 우리 마일스톤 같은 거 달성하면은 축하받죠. 이건 오케이야. 근데 실패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시를 늦췄어, 아니면 버그 해가지고 뭐 터졌어, 난리 났어. 그럼 커뮤니티 난리 나겠지. 근데 이러면은 이제 그냥 우리가 제품 출시에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흔히 말해서 사기 같은 게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느냐, 우리가 왜 실패했지? 이런 거 누구 탓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 우리 분석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할 수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이런 실패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럼 심리적 안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은 팀원들이 침묵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아이디어나 우려 혹은 최근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침묵. 뭐 우리가 실패하거나 누가 이상한 짓을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 너는 그렇게 해라, 나 뭐 대충 하고 나갈 회사인데, 나 퇴사하려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저거 이상한 것 같아요, 혹은 이거가 조금 더 개선하려면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작업 환경이라는 건데, 자, 이분 에이미 에드몬슨 님에 따르면은 작업장에서 심리적 안전은 대인 환경의 위험을 감수하기에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다. 이게 지금 기계 번역이라 약간 이상하긴 한데, 제가 약간 풀어서 보자면은 회사에서 이 심리적 안전이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 말 실수해서 내 말 때문에 뭔가 저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위험해지거나 안 좋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사람들이 내가 이상한 말이 아니고 정말 회사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이렇게 이해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 야, 네 아이디어 정말 구려,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 뭐 한번 들을 만한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심리적인 환경을 만든다. 질문, 우려, 실수 이런 거에 대해서요. 굴욕당하지 않는 거. 아마 조금 이상한이라 해야 되나? 약간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회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아니면 우리 사회생활 아니더라도 우리 누구나 학교는 다녀봤잖아. 학교로 가도 학교 시간 수업 시간에 질문했다고 뭐라 하거나 그러는 분위기 약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학교 수업 환경은 심리적 안전이 제공되지 않는 환경이라 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 약간 굴욕을 당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 근데 그거 똑같이 작업장 혹은 회사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 심리적으로 안전한 게. 왜냐하면은 그래야 직원들이 기꺼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자신의 진실을 얘기한다는 거죠.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봅시다. 질문함으로써 자신의 무지를 폭로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알 수 있거든요. 이 자신이 알 수 있거든. 내가 성장할 수 있거든. 근데 그냥 입 싹 닫고 있어, 무지한 상태로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팀 전체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성장하지가 않는 거야.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멈춰 있잖아. 하거나 혹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은 이거가 직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디어를 그때 벌 받거나 당혹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금 더 빨리 가봅시다. 이게 근데 왜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팀이라는 것은요, 혹은 조직이라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빠르게 실패하거나 빠르게 성공할 때 확장한다, 성장한다, 번창한다. 빠르게 뭔가 하려고 할 때 느릿느릿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 성장이 없다는 거죠. 직원들이 실수를 통해 배우게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 정체 있는 거 대신에 계속 모멘텀을 줘가지고 전진시키는 겁니다. 근데 실패했다는데 그냥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실패로부터 배우는 거죠. 조직 자체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자체가 그 실수로부터 배워가지고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빨라. 시도가 다양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겠죠. 따다다다다다. 그러면 성과가 좋은 팀이 된다. 그러면 한번 평가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있는 조직이나 어떠한 곳에 심리적 안전이 얼마나인지. 혹시 그 조직에는 실수에 대한 관용이 있습니까? 용서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게 직원들이 실수를 했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실수할 수도 있지, 다음에 하지 말자,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야, 너 실수했어? 너 당장 너 잘라버릴 거야, 이러지 않냐. 제재를 가하지 않는 편이 우리가 좀 더 심리적 안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여기 또 재미난 게 여기 글이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요, 직원들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리더에 대해서도 이게 나오거든요. 리더는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여기고 종종 자신의 오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앞에 거랑 뒤에 거를 좀 잘라서 볼게요.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리더라면요, 그 리더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건 내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냥 단순 잘못이 아니라 잘못이지만 그거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시도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실패 이게 아니라 이거 배움의 기회로 써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는 좀 더 실수를 안 하게 만들 수 있겠다 여겨서 더 과감하거나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또 전 뒷내용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리더는 종종 자신의 오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만 자신의 오류를 전달해서 저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더 또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리더 또한 자신의 오류를, 제가 속된 말로 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뭐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제 잘못을 여러분 잘 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럼 얼마나 학습의 미시적 순간은 정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거는 영어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 학습을 뭔가 되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계속 학습을 하는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까랑 비슷한 얘기인 거죠. 리더는 무지를 공유하고 질문을 함으로써 호기심의 본보기가 된다. 이게 진정한 리더 아니겠어? 리더가 먼저 발 나서서 내가 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팀원들한테 그거 뭔지 아냐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뭔가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혹은 그 당당한 거다, 당돌한 거다라고 이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누군가 이걸 해줘야지만 직원들이 똑같이 질문하고 제안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리더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죠. 어떤 조직을 만들려면은, 심리적 안전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만들려면은, 자, 반성과 검토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팀은 미래 개선을 돕기 위해서 과거의 성과로부터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고라든지 우리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포스트 모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포스트 모텀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계속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보니까 여기 4LS라는 게 있더라. 4S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아직 보진 않았어. 위험 감수를 권장합니다.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속된 말로 대기업은 되게 짧게 다녀봤거든요. 근데 그런데 가보면은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위험 감수를 되게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위험 감수 안 해도 잘 살거든 라고, 난 몰라, 사람마다 다르겠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 제가 생각된 말로 대기업이라는 사람들을 같이 일을 해봤을 때
위험 감수하려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데 위험을 감수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 근데 위험을 감수를 권장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심리적 안전이 없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해. 자, 직원들은 급진적인 비즈니스나 기술 아이디어를 표명한다.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우려사항을 표명하고 왜를 묻지 않고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이 왜가 정말 중요하긴 해요. 리더가 혹은 누군가가 우리 이거 할 겁니다. 네, 알겠어요. 가 아니라 우리 이거 할 겁니다. 그거 왜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뭐 데이터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걸 했을 때 우리가 얻고자 했던 이거를 얻기에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해가 되고 같이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 근데 왜를 묻지 않으면은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지. 근데 이렇게 해서 대인 관계 위험을 감수하는데, 근데 이 감수하는 게 우리가 만약에 심리적 안전이 있는 곳이라면은 감수할 만한 거죠.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나를 비방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런 감수가 될수록, 이런 위험에 대한 감수가 될수록 우리가 깊은 수준의 참여와 소유권으로 이어진다. 이 뭔 말입니까 이거? 사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야 직원들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일해봐. 이게 딱 이거잖아요. 이게 그거잖아요.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일해봐를 하려면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된다. 물론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면 이게 되느냐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경향이 있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냐는 주장인 것 같아요. 생각의 다양성이 있다라는 걸 딱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미국에서 쓴 글인 것 같아서 혹시 그 유명한 PC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제 생각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PC에 대한 얘기보다는 전 이 아래를 봤어요. 아래를 봤는데 직원은요 역할이나 서열이나 재임기간이나 이런 거랑 관계없이 동등하게 유효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조직이어야 우리가 심리적 안전이 있다고 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뭔 말이냐면은 옛날 생각이 하나 나는데, 옛날에 제가 모 회사를 다녔을 때, 되게 옛날에 다녔었는데 회의를 딱 들어가잖아요. 주간 회의 같은 게 있어요. 회의를 딱 들어가잖아요. 속된 말로 그 짱이 있어요. 탑이 있는데 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사람만 말만 해요. 남들은 그냥 듣고만 있어요. 계속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어떤 역할이나 어떤 서열 이런 거 말고도 그냥 우리가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왜 이거 회의잖아. 회의면은 같이 생각을 얘기하고 의견을 해가지고 뭔가 나아갈 그거 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저 사람이 탑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서열 제일 높기 때문에 왜 저 사람만 계속 얘기를 하고 우리 듣기만 하지? 왜 잔소리 듣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 우리 동등하게 의견을 가지고 동등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뭔가 권력 구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결정되고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근데 약간 조직마다 원하는 게 다르면은 이거는 모양새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가령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PD 혹은 어떤 게임을 만들 것인지를 디렉팅하고 그걸 설득하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결정권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의 입맛에 맞춰진 게임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남들의 의견이 못 내게 하는 건 안 되겠죠. 우리가 생각 좀 정리했다. PD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더라도 그런 생각을 일단 공유를 하고, 우리는 이런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이런 게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만들고 싶어하는 이런 게임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역할이나 서열이나 재임기간에 상관없이 그냥 얘기해주세요가 되면 되겠구나. 그럼 생각의 다양성이 딱 만병통치약은 없대. 이러한 직장 환경을 만드는 데는 만병통치약은 없대. 여러 가지가 있나봐. 근데 이게 이 시리즈의 3부작 중 일부래요. 이런 글이 올라왔길래 이거를 그냥 저도 열심히 번역해가지고는 아니고 그냥 구글 번역 써가지고 정리해서 올려놨어, 슬랙에다가. 근데 슬랙에 보고 올려놓고 이거 굳이 여기만 공유하기 아쉽다. 글 되게 잘 쓰셨는데, 이분이 로리 콜스턴이라는 분이 되게 글을 잘 쓰셨는데 우리만 보기 아쉬운데. 근데 약간 걱정이 드는 것은 이 글이 제 글이 아니죠. 남의 글이고 뭐 저작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화라든지 그런 거 안 할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 저작권 등의 문제가 된다 하면은 이거는 영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라는 걸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고요. 다음에도 좋은 글이 있으면은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